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10월 31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이 됐네요.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죠. 어떤 노래가 떠오르신 분은 계시다면, 저랑 약간 연배가 비슷할 것 같고요. 뭐지? 네, 그러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이용 씨의, 제목이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음, 그 노래 가사에가 10월의 마지막 밤에 막 그러잖아요. 그게 제목이었나? 그냥 가사인가? 에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 아, 갑자기 검색해보고 싶네. 미안해요. 검색 한번 해볼게요. 이용 씨. 그쵸. 딱 아마 치면 바로 나올 거야, 아마. 연관 검색어가. 이거서, 이용. 그치, 잊혀진 계절이구나. 잊혀진 계절이구나. 어, 그쵸. 제목은 내가 몰랐네. 자,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쓸데없는, 좀 다른 걸 좀 보느라고. 우리가 또 이게 궁금하면 빨리 알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뭐 그 노래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나 이거 몰랐어. 그러면 이제 온라인 탑골공은 요즘에 유행이라면서요. 그런 데 가서 들으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인데, 제가 죄송하게도 이게 썩 그렇게 기분 좋은 기사는 아니에요. 근데 한번 필요한 것 같고,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서, 저도 딱 보자마자 그냥 제목 때문에 스크랩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 보려고 했었어요. 어, 오락가락 임대사업자, 어, 정부가 공언하는 혜택인데 돌아온 건 세금 폭탄이다. 어, 정확하게 말하면 세금 폭탄이 아니라 약간 과태료 폭탄인데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가 최근에 올랐죠. 그 내용인데요. 이거는 다음에 한번 전에도 한번 다뤘으니까 이거는 놔두고 요거 볼게요. 간단한 기사인데 한번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죠. 문제가 발견되면 세무조사, 그래서 고가 아파트 구입자는 자금 출처를 전수조사하겠다. 이때 고가 아파트 기준이 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양도세에서는 실거래가 9억인데, 아마 좀 내부적으로 하는 건 좀 따로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볼게요. 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월 30일인 거죠. 불안을 이야기하는 일부 지역, 일부 고가 아파트에 대해 일부 지역, 일부 고가 아파트 어딘지 아시겠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전수조사하겠다. 자, 자금 조달 계획서.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죠? 투기 지역, 투기과열지구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금 출처 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일부 조사가 아닌 전수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전부인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일부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 실장은 이날 오후 한 방송에 출연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부 지역 부동산 과열을 반드시 막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전수조사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에 문제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 발견 시 세무조사도 이루어질 것. 추진하겠다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되는 건가요? 자, 봅시다. 자, 지금부터 점검반이 활동에 들어갔다면서 내년 2월부터는 국토교통부가 강제적 조사권도 갖게 된다. 아하. 이달 초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점검에 착수하는데 근데 이거 10월 1일 날 그 우리 부동산 대책에 발표는 했잖아요. 그거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돼요. 갑자기 생뚱맞게 이걸 왜 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부가 다 시그널을 주고 우리 다 보도자료 원문 봤잖아요. 그죠? 청와대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이 같은 조치를 강조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특이하게 봐야 되는 거는 청와대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 강화. 요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김상조 정책실장님 같은 경우는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셨죠. 아파트도 공정거래하라 그건가? 자, 아무튼 김 실장은 자, 부동산은 어느 한 가지 강력한 대책으로 안정이 달성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실패할 것. 그리고 이어서 여러 대책을 종합해 국민과 부동산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안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나 예상인데 예상입니다. 예상 확정된 거 아니에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책 추가 시행. 자, 그래서 어떤 거를 좀 봐야 되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어떤 게 문제가 될까? 여기 나오죠. 차입금 비중이 큰 거래. 여기 나오죠. 자, 차입금 비중이 큰 거래. 현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데도 현금 비중이 큰 거래.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소득까지 같이 보는 거죠. 소득까지. 자, 그리고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아하, 그렇지.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대출은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아주 중요한 거는 공증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자를 받잖아요. 이자를 받고 다시 돌려주면 걸려요. 자, 그래서 이제 공증이 이제 몇백만 원 돈이 들어갈 건데, 예를 들어서 3억이면 제가 알기로 한 3, 4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도 이제 정확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그냥 하는 거 아니다, 공증이. 그리고, 업, 다운, 계약, 의심 거래, 편법 증여, 등. 자, 요겁니다, 요거. 자, 차입금 비중이 큰 거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숫자는 안 나왔죠? 근데 뭐, 차입금이 예를 들어서, 뭐, 한 80% 된다.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그럼 이제 연락 와요. 실제 저희 수강생도 정규과정 듣고 있는데, 3주차, 2주차 때 이야기를 했더니 3주차 때 수업도 와가지고 선생님 진짜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야.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해명만 하면 되는데, 이제 그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증여 사실이 있으면 증여세가 나올 거고요. 과도한 차입금이 정당하게 나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그 해당 금융기관에 좀 잘못된 걸로 나갔다 그러면은 이제 조치가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소득이에요. 소득까지 보는 거죠. 그리고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요거는 이제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해라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리고 업다운 계약 의심 거래 이런 게 있습니다. 편법 증여. 그래서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기관 32곳이 함께 편법 증여 규정을 위반한 대출 등을 이용한 불법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 상태인데 이거는 우리 이제 10월 1일 부동산 대책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한다고 들어갔죠. 자, 당초 서울 강남 4구 지역이 거래를 전수조사하는 집중 대상이었지만 조사 대상. 당초 강남 4구였는데 마용성 비롯 서대문 등 강북 지역까지 대상 확대. 네, 서울은 다 본다고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서울은 대부분이 그 투기 과열 지구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은 거의 다 들어가고 투기 과열 지구가 25개 구 중에서 19개인가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서울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역대 최대 규모로 단속에 나섰다는 점에서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역대 최대 규모. 특히 30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로, 이게 약간 힌트가 되나, 이거?
특히 30억 원 이상. 그러니까 이 조사에서의 고가 아파트는 기준이 9억은 아닐 거예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 20억, 뭐 30억 요런 걸 거예요. 자, 특히 30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로 차입금이 대출 규제인 담보대출 비율을 지나치게 초과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대출 규제가 서울 같은 경우는 40%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나치게 초과했다. 어떤 사람은 60%도 지나친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은 70%도 지나친 거 아니냐.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법인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자, 이게 사례만 좀 드려드릴게요. 사례. 30억 이상. 30억 이상 아파트인데 차입금이 40% 초과하는 경우, 아니면 차입금으로만 거래한 경우, 현금 10억 이상 사용한 거래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힌트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힌트. 근데 이거 한다고 될까요? 지금 이게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올 초 같은 경우 증여가 이렇게 많았던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떻게든 이제 이쪽 자산을 매입하려고 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강남 집을 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냐. 그럼 이제 저도 이제 틀릴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현금이 20억, 30억이 있다. 그럼 그걸로 뭘 할까?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도 이제 사업체는 제가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 돈을 은행에 넣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이자 한 1% 나오나요? 그럼 20억 넣으면은 한 2천만 원 나올 텐데, 분리과세라고 하면 15.4%라면 300만 원 돈 떼는 거죠. 그럼 1,700만 원이 1년에 이자가 들어오는 건데 한 달에 한 100만 원 약간 넘겠네요. 물론 그 돈도 큰 돈인데 그걸 은행은 가지고 대출 3% 4%짜리 빌려주잖아요. 내 돈 가지고. 맞죠? 그러니까 은행만 좋은 일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돈을 가지고 굴릴 수 있죠. 3% 4% 이상으로. 그러면 이제 주식, 펀드, 채권, 부동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 주식으로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채권이 좀 약간 안정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제 부동산으로 그냥 사두는 거죠.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를. 근데 이거는 성향과 투자 전략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두는 거예요. 왜? 극단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거의 정말 막 경제가 파탄이 나고, 정말 국가가 위기 상태, 흔들린다. 그런 상태라고 했을 때, 인구도 많이 줄고,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저 한적한 시골로 갈까요? 아니죠. 오히려 반대예요. 도시로 몰려오죠, 도시로. 그때가 되면 도시로 더 몰려올 거예요. 옆에 일본도 그랬고. 자, 그러면 그 도시에 사람은 더 몰리겠고, 도시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부동산 값은 더 오르겠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은 곳의 핵심 지역의 부동산은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만약에 현금 20억, 30억 있다면 거기다가 그냥 두기 위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보는 거죠. 세상에는 돈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그 욕망을 꺾어야 지금 이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꺾일까? 그게 꺾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20억, 30억을 주식시장에 넣어도 돈을 벌 수 있다면 주식시장에 돈을 넣겠죠. 내가 내 사업체에다가 더 투자를 해도 돈을 어느 정도 벌 수 있다면 넣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경제가 어떤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다만 오늘 이제 본 기사에서 중요한 거는 정부가 이렇게 또 고강도 어떤 조사와 추가 정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은 원칙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뭐 이상한 방법 쓰지 마시고 그래서 떳떳하게 자금 있거나 그러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좋아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이니까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 특히 또 그 정말 가을 밤에 이게 약간 정점이잖아요. 이제 11월 되고 12월 되면 금방 춥고 겨울 돼요. 그러니까 또 오늘 가을 밤을 또 이렇게 만끽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분위기 좋은 데서 뭐 와이프 아니면은 뭐그 연애하고는 분하고 아니면 뭐 친구들끼리 좋은 식사 같은 거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우리 실거주 전교생 분들과 수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녁에 만나요, 오늘. 아마 수업하기 전에 이거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자,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그런 선물도 좀 주시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내일 또 11월 달 시작이 되네요. 11월 달에도 계속해서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